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았고 일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필승 의지를 다졌고 선관위는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해 불법 선거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지만 많은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포항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시의원 후보는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효곡대의 수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무소속 모성은, 손성호 후보 등 포항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했고 한국당 이강덕 후보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을 얻게 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도 감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 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저희 선관위는 24시간 심고 조사 체계를 갖추고 가용 인력을 당선 갈등에 총 투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법 행위 146건을 적발했는데 불법 기부 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인쇄물 배포 27건,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 22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순이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단 없는 포항시정과 향후 포항 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큰 도약의 시대를 열어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사람이 몰려오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재선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오직 포항선거 펀드를 어제 모금하기 시작해 3시간 만에 목표 1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후보 등록 뒤에는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을 계획으로 선거 이후 법정 선거자금을 보전받으면 연 2.3% 이자를 더해 투자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부인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준하경 후보의 부인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다운계약서를 통해 팔아 탈세하고 주 후보도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는 진정서에 제시된 토지 매입가와 건축 비용, 당시 후보자의 지위 등 모든 주장이 허위 사실로 정치적 음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주지역 시의원 후보 5명을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후보 명단에 따르면 경주시 가선거구의 무소속 이종표 후보, 라선거구 무소속 박진만 후보, 바선거구 무소속 이강희 후보, 사선거구 민중당 정태준 후보, 자선거구 무소속 이윤태 후보 등 5명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와 정의당 박창호 경북지사 후보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경주지역 후보자와 정당을 상대로 환경의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맥스터 추가 건설 중단,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GMO 없는 학교 급식 등 18개 정책으로 각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본격적인 노선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는 최근 전체의 33.8%인 145개 노선의 운행 횟수 감축 또는 단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선 조정안을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또 시지역 시내버스와 군지역의 농어촌 버스도 현행 노선의 30%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업계의 일방적인 감축 계획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 지부는 대시민 선전전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촉탁직 버스기사 채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버스노조는 포항버스회사가 포항시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퇴직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특별감사와 버스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길을 가던 여중생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함께 찾아달라고 접근한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반도 종단철도 조기 개통과 북방경제 시장 개척을 염원하며 동해 중부선 열차 탑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방경제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경북지역 실크로드 청년 CEO 개척단이 대거 참석해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맞아 한반도 종단 철도 조기 개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은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이며 강릉 제진 간 미개통 구간은 조속한 사업 진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북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방제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북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포항 지진 때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 대피소 구호 활동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